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금요일 순서 주간 전망대 진행을 맡은 이진우 소장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팀장 모셔서 변동성 컸던 지난 한 주간 한번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래요. 늘 참 유쾌하게 방송하시는 우리 김건진 팀장님. 그래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전망대 또 네네. 연합인포맥스도 처음이시죠? 네, 연합인포맥스는 제가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는데, 뭐, 불러주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한번 또 불러주셨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방송을 할 때는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이렇게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네네. 워낙에 또 일부에서 우리 네네. 육회 상쾌로 또 유명한 김 팀장님 오신다고 저 자켓 색깔 맞추신 거 보세요. 뭐 이러다가 저 이제 그러셨구나. 이제 잘하면 그 또롯 복장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뚜뚜뚜 이렇게 가보셔도 뭐 괜찮죠? 네. 네. 아니 근데 한국투자증권 오늘까지시라면서요? 네. 제가 거의 뭐 15년 가까이 다니던 이런 한 회사,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졸업 예정자 때부터 다녔던 회사를 제가 오늘까지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었고요. 네. 월요일부터는 제가 새로운 증권사로 제가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네. KB증권 제가 이제 투자 콘텐츠 팀으로 해서 옮기게 네. 됐고, 거기서도 저희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아유, 예. 자, 지금 벌써 이제 5월 14일, 5월도 중순에 이러다가 네네네. 얼마 안 있으면 또 뭐 산타랠리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방송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제 좀 우리 전반적인 객장 분위기도 한번 팀장님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뭐 별로 안 좋았다라는 안 좋았다. 얘기를 해드리겠고,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이런 의회에 계속해서 랠리가 펼쳐졌다면 이번 주에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수업료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장을 보면 우리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고점이었어요. 역사적 고점이었다. 그러다가 화수목 3일간 빵빵빵 이 쓰리 음봉이 맞아지면서 이거 뭐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거 하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은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그래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주식시장을 시작해야 됐다라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게 그 월요일 날 우리 3,255.90까지 맞습니다. 찍었어요. 네네네. 그러니 이게 1월 11일이나 그 3,266 조금만 더 갔으면 그거 이제 찍을 수 신고가 있었는데 같았죠. 특히 네네. 이제 바로 직전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네네. 고용지표 엉망으로 나왔는데도 그게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이런 그렇죠. 식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상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일주일 장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간으로 살펴봤더니 우리 코스피 주간으로 25.42포인트 네네네. 0.8% 하락이고 네. 코스닥은 3.27포인트 0.34% 하락이에요. 네네. 자, 주간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니까 뭐 장중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등락에 불과한데 별거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주변에서 많이 힘들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결국 지수하고 또 개별 종목 포트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과 실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고객님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좀 개별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다. 그런 종목들은 특히 별로 좋지 않았던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왜 나오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바로 실적에 기반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유동성이 모든 시장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데 유동성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있던 유동성이 그동안 막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 포트로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를 지금 현재 피킹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지금 시기부터가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선수들이 수익을 내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시작하고 지금 뭐 절반이 다 돼가는데 네, 실제 그렇죠. 그놈의 그 공매도 영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공매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매도가 그동안 좀 멈췄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두 번 14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009년도 그리고 2011년도 또 두 번의 우리가 공매도 야 잠깐 멈춰봐라고 네. 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었죠. 실제로 예. 2009년에는 북핵 실험 그리고 2011년에는 이탈리아의 이런 외환 위기가 오면서부터 우리가 그때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최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좀 멈춰 있었었다. 2주간 지금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2주간 얼마 정도 매도가 됐었냐면 네. 한 3조 2천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주에 3조 3천 이번 주에는 3조 2천 정도가 이렇게 공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야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뭘까요? 간단하게 한마디. 그동안에 못했던 거 포트를 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한 1, 2주 정도, 2주 정도는 이렇게 급격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한 2주, 3주 정도까지만 뭐 멈췄다가 실행이 되면 3주 정도까지만 이렇게 다시 급격하게 나오다가 좀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공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는 뭐 기울어진 뭐 운동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좀 평화한 이런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어디 바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만 우선은 공매도가 열려 있어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이런 종목하고는 좀 많이 상관이 없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 변동성을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정상화 이후에는 사실상 뭐냐면 고평가된 자산을 좀 정상화된 이런 자산으로 만드는 좀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까지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3주, 4주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좀 거기에 좀 적응을 하게 될 거고 급격한 매도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짜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번 주에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전날 파던데 2조 7천억 팔았던가 외국인들. 그렇죠. 네네네. 현물만 파는 게 아니고 선물도 팔고 그날은. 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옵션 만기 그 목요일 날도 또 한 1조 2천억, 1조 넘게 팔고. 나왔죠? 네네. 아니 이 친구들 조금 옵션 만기를 갖다가 좀 이용을 많이 했죠. 이용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울고 싶을 때 지금 네. 뭐가 왔네? 만기가 왔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 좀 팔아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를 우리가 어떤 시기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제 지표나 뭐가 잘 나오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나오면 경기가 잘 나오면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지금 현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금리에 계속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니까 올라가 뭐 때문에 유동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돼라는 게 이게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계속 FED 쪽에서는 아니야 조금 천천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외국인들의 어찌됐든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내려주고는 사실은 개인들이 막 한쪽 방향으로 해서 가자! 이것이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었다.
작년에 사실 조금 특이했던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것은 외국인의 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 네네. 그 만기일 전날 네네. 그 대만 그 TSMC 네. 한가? 네네. 아니 근데 네네네. 지금 조금 보면은 그런 얘기도 들려요. 네네. 저 헤지펀드를 비롯해 가지고 저쪽이 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큰 손들이 네네. 대만을 갖다 한번 해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 네. 실제 반도체 쪽 라인들은 지금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쪽에 다 공장 지어줘. 아니면 너희 보복할 거야? 라는 계속 흐름. 근데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등 싸움에 우리는 지금 현재 좀 새우등이 좀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조만간 뭐 뉴스에 계속해서 나왔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미국에 짓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조만간에 미국에 또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만나면서 야, 우리가 뭘 주면 뭔가를 받아오겠다. 우리가 야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어줄게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야 그래 우리가 백신 지원해줄게라는 이런 식의 어떤 주고받고가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어찌됐든 우리가 미국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좀 싸움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 라인들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무슨 사업이죠? 사이클 산업입니다. 물론 사이클? 네 이쪽 모든 여기에 이런 우리가 있다는 거 반도체가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이런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런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야 좋은데 왜 시장이 안 돼? 야,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여겼던 8만 전자까지가 무너졌었다라는 거 어제까지. 그러다 오늘 다시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야,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좀 많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고포에 사서 저포에 사야 된다. 아니 죄송합니다. 반대가 됩니다.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이클 산업이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고포에? 네, 고포에 사자라는 주가가 좀 많이 높아서 올랐을 때, 퍼가 높을 때, 그렇죠. 높을 때 좀 팔아야 된다, 아니 사야 된다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실제 야 조포에 사서 고포에 파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그 동안에 항상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고포예요, 저포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는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고포도 아니고 저포도 아닌 상태가 아닌가. 워낙 어닝이 좋아서 PER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네. 그래서 업황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근데 다음 주에 야 반도체 좀 올라갈 것 같아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2, 3개월 뭐 3, 4개월짜리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야 그냥 은행 예금 넣어놨듯이 그냥 좀 놔둬보자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쪽 라인들이 좋을 거니까 계속해서 사이클은 좋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 사이클은 계속해서 좋다. 지금은 정기 예금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 팀장님의 시황관을 갖다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조정이 대충 마무리됐다 아니면 조정 중이다. 아직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급락이 올 수도 있다. 조정 중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5월 달에 오면 뭐 해야 된다? 세린메일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었었죠. 실제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분명히 조정 구간은 맞는 것 같고요. 뭐 해야 되고 있다. 그동안 올렸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1순위로 얘기했던 건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예전같이 막 예수금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60몇 주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돈이 들어와 할 이런 새로운 거리가 생겨 있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실적이 막 좋아질까? 지금까지는 야 유동성 들어오고 야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서프라이즈한 모습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좋고 내년도 더 좋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현실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간다. 단 뭐가 멈춰야 된다. 금리가 멈춰만 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야 실제로 야 금리 올려 이건 아니죠. 근데 뭐 우리 다 지금 떨고 있잖아. 부들부들 나 떨고 있니 하고 있잖아요. 왜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물가의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되면 우리가 그걸 잡기 위해서 결국은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방에 네네. 앤드루 초이님이 네네. 아까 이제 그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거 고퍼에서 네네네. 사고 네네. 저퍼일 때 팔아라 해서 네네네. 딱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에 거꾸로 얘기하신 거 아니야 싶은 그런 네네. 어떤 명제를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앤드류 초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익이 최대치일 때가 매도 시점이라는 말씀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말씀이면 네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쪽 반도체 쪽이 이제 더 이상 더 이익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 정도의 실적 더 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칠 수는 있겠죠. 물론 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조금씩 느껴지지 않을까? 실적 측면에서? 예, 실적 측면에서 야 분기당 거의 뭐 8조, 뭐 10조 가까이 나오던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걸 뭐가 일어나야지만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야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물론 삼성그룹단에서는 새로운 게 있죠. 뭐 바이오로직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새로운 게 있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동안에는 현금을 많이 했으니까 야 우리 배당도 많이 줄 거고 이것도 많이 주고 이거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됩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준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 거고 오히려 경기 민감재 주식에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잠깐만요. 좀 천천히 있다 보실게요라고 할 것 같고요. 물론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이려고 하면 차라리 배당 많이 주시는 뭐 통신주나 이런 데 투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가장 큰 건 사실은 차익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실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8만 원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러면 KT 길길이 뛰는 것도 그런 관점이에요? 네, 저는 KT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지금 외국인들이 KT나 이런 통신주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네. 실제 통신주들은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KT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주가를 상당히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 계속 기업의 그 회사가 회사가 좀 IR도 예전에는 좀 보수적이어서 야 그냥 탭도 안 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배당 성향이 그 50%가 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야 이거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실제 KT 같은 경우는 본업인 이런 통신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알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본업이 잘 나가면 주가에도 상당히 크게 좀 움직여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배당에 대한 이런 측면에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코나마타님 이러시네. 대만 때리고 난 뒤 6월 FMC 전에 한국 패대기 한번 칠 거라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라이브 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 저도 사실 좀 아직 네네. 요 대목이 좀 찝찝해요. 저도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거의 비슷한 이런 구조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반도체를 빼버리면 우리 거의 뭐 허수아비가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TSMC가 그렇게 실제로 맞는 걸 보고 오 뭐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랬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와서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지 이미 다 소문이 나버리는 것은 실제로 안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네,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우리 네.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고 네네네. 우리 또 뭐 진행자나 패널이 뭐 그럴까 할 것 같으면 세상이 다 안다 그렇죠. 정도까지 네. 갔으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면은 있네요. 네네. 그리고 네네. 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또 공모주 관련해서 또 한 번 화제를 일으켰던 SKIT. 네네.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지난번 SK 바이오팜도 그랬고 네네. 뭐 좌우지간 왜 그렇게 시장에는 따상 내지는 심지어 따상상 무슨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어째 그런 기대 심리가 그렇게 팽배해요? 제가 봐서는 공모주 자체도 회사 내용에 비해서 비싼데 그걸 왜 따상상으로 왜 사줘야 됩니까? 왜 덤비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기대 심리라는 거죠. 사실은 야 이거 실제로 간 적이 있어. 따상상 야 한 번에 30%야. 그날 가면 그 다음날 팔아도 되잖아. 야 30%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실은 저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몇 주 받으셨어요? 저는 많이는 받지는 못하고요. 한 5주? 이렇게 받았었는데 저는 그냥 첫날 이거 못 가겠구나라고 하고 바로 그냥 따뜻하게 다 팔았어요. 바로 던지셨어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모주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그냥 공공연하게 한번 청약만 어떻게 청약만 어떻게 받아봐라.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참 드문 케이스로 날로 먹는 케이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공모주 청약 받아서 그 상장 첫날 바로 던진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렇죠, 거의 사실은. 뭐 한 90% 이상의 날로 먹는 케이스 아니에요. 딱 보면 이번 것만 보시면 얘들이 이런 2차 전지 라인입니다. 혜정님 그러시네. 사람들이 미쳐서 그럽니다. 네. 자, 2차 전지 라인입니다. 네. 상장 시점은 2차 전지 라인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고 그 같은 업종에 있던 이런 중국 업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한 19조에서 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걔들이 따상이 돼버리면 거의 그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분석을 해보시면 야 이거 따상 가면 그냥 팔아야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건데. 내라도 팔겠는데 그걸 갖다 사는 분들은 난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싶어가지고. 기대감 그냥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공모주 같은 경우가 그 기대감의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덤비신다면 공모 가액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7조, 8조 정도 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고 실제 최소한 이 정도면 지금 정도 라인 14만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고평가 이 정도면 고평가 라인 정도는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정도 라인에서는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살짝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천천히 이런 시점이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라이브의 재미가 이런 거네. 우리 안젤라님 그러시네. 네. 실제로 개그맨 시험도 보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진짜 김 팀장님 어디 개그맨 시험 보셨어요? 네, 그 본 적 있습니다. 어릴 때 대학생 때 KBS 쪽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개콘 한참 잘 나갈 때? 네, 그렇죠. 거기서 근데 조금 속상했죠. 네.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1인자가 되면 우리 유재석님, 우리 윤우님처럼 1인자가 되면 쭉 탄탄대로가 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끼를 많이 숨겨왔었죠. 그러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돈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증권연구회나 이런 쪽에 제가 몸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됐었었죠. 이게 그렇구나, 실제구나. 네네, 대검 시험도 그렇습니다. 보셨다고 하는. 네네. 안젤라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공모주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 그런데 그놈의 그 보호예수, 네네. 그걸 갖다 우리 국내 기관들한테는 일부 보호예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지간하면 외국인들한테는 보호예수 없이 그냥 첫날 바로 다 털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소위 말하는 기울이준 운동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주세요. 야, 아니 안 네. 그래도 잘 버는 애들한테 왜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요. 조금 거기 걔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도 들어왔다, 기관도 들어왔다. 너희들도 들어와라고 이렇게 꼬셔 들어와 이리 와 여러분들 연합 인포맥스로 들어와라고 우리가 꼬실 수 있는 이런 라이브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보자라고 이렇게 꼬시는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보면서 야 여기 계속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뭔가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꼬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지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오늘 하루 진행이 됩니다. 이거 우리 김원진 팀장이 일찌감치 만나 뵙고 좀 적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 콘셉트하고 네네. 21세기 밀레니얼 세대는 확실히 달라. 달라. 네. 예, 다를 수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네네. 지금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어떤 거요? 소위 말하는 기술주, 성장주, 이렇게 사타가 이제 네네. 경기 민감주, 가치주, 소위 말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면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얘기도 벌써 이제 흘러간 노래 아닙니까? 벌써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잖아요. 이미 언제부터? 3월 첫 주에 나스닥이 한 10% 정도 깨지던 시절이 있습니다. 3월 초 나스닥이 3월 첫 주일 거예요. 예, 아마 음봉이 빰빰빰 나왔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양봉 살짝 났다가 다시 한번 깨지는 이런 쇼크가 한번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도주, 성장주들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로 갔죠? 우리 앞에서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가치주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야 죽은 자가 야 일어나봐 어떻게 좀 해봐라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도주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성장주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그때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뒤로 뭐가 움직였어요? 실제 경기 민감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를 실제 들면 철강주 같은 경우 우리 화학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주식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재가 미친 듯이 올라 했으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 그때부터는 철강 주식, 화학 주식을 봐야 돼. 최근 들어서 화학 주식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다시 이거 뭐에 대한 얘기? 1분기 이후에 2분기도 3분기도 계속해서 화학이 움직여 줄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조정받고 다시 N자를 그려줄 것 같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철강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철강 가격 움직여 주는 거 보면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은 계속 언제 해야 된다? 실제로 깨진 다음에 화학이나 이런 철강이 피크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화학이 좀 깨지기 시작했고 철강도 어제 보니까 깨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이 오면 다시 담아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간단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우리 최근에 경제 프로만 열면 이 얘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스타트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유동성이 막 풀리고 있어. 인플레가 막 올라와.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인플레가 올라오는 이걸 잡아야 돼요. 뭘로? 금리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로 잡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장주는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가치주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2달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야, 난 지금도 성장주가 될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전제로 가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가 피크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전제로 깔고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생각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내년이 되더라도 올 하반기가 되더라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조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물량 좀 줄여, 유동성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이 생각은 아마 계속해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금리가 이미 막 인상이 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실은 우리 하반기 때 야, 금리 인상했어. 뚱뚱뚱. 야, 여기서부터 안 올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시금 여기가 끝났구나.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구나 라고 하면 다시금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로 고민을 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걸 이런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래 나와버렸구나 이제 안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연준이 그냥 그렇죠. 차라리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만 하고 안 올릴 거야. 뭐 지표 안 좋게 나오게 바래야 돼. 이거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빨리 올려서 야, 우리 정상화 됐어. 이제는 올렸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야, 그래. 다시 성장주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주가 생각하면은 그래 차라리 올려라. 괜히 네네. 그냥 그 공포 영화 그냥 한번 찍어야죠. 네네. 어시시한 그 음악으로 분위기만 잡고 언제나 올지 모르게 그렇죠. 잡고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네네. 그놈의 언제적 진짜 옛날 얘기다. 네네. 이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 자꾸 젊은 사람들 찾는데 네네. 그 조스 1편 밤밤밤밤밤밤밤밤 이 음악만 나오다가 그때는 엄청 쫄았다가 막상 조스가 면상 한번 드러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겁이 안 나더라고. 그렇죠. 예. 이래 지금 현재 딱 그 표현이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차라리 금리 올리라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올리라고. 아니 무섭긴 한데 우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워낙 많아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주식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자 여러분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 0.5에서 0.75 1% 이제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기는 편한지 몰라도 네네. 그래 되면 정말 세상이 개그가 됩니다. 그렇죠. 뭐 2023년까지는 뭐 어지간해서는 금리를 안 올리네. 무슨 뭐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 어쩌네. 뭐 그렇죠. 온갖 현학적인 얘기는 다 해놓고 네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야들 일하다가 6월 FMC에서 갑자기 테이퍼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걔들이 야 우리가 안 되겠어.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하고 물가가 괜찮아. 이렇게 되면 올려야 돼.
자, FED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FED?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연준? 네, 연준은 딱 또 두 가지. 연준을 갖다가 FED를 가시는 분 또 있네. 아, 그래요? 오케이. 연준은 딱 페드만 네, 페드지. 그렇죠. 네. FED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저 KB 가셔서도 FED 하지 마시고 연준 네네. 아니면 페드를 하시죠. 네, 연준으로 하겠습니다. 연준이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용이 조금 좋진 않았지만 네. 고용마저도 올라와 버리면 야,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도 좋고 물가도 올라와. 미안한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버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어쩔 수 없구나. 올려야 되구나. 라고 끝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야, 우리도 올릴게. 우리도 한국도 대한민국도 우리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보자. 그런데 네. 얘네들 저 외국인들 계속 안 들어오고 네네. 우리 개인들만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계속 이렇게 빠질 때는 뭐 요새 기본 2, 3조는 막 우습게 사버리던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많이 네. 빠지는 날은 네네. 이걸로도 우리 시장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외국인들 끝내 안 들어오면 아니요, 들어오긴 할 거예요. 들어오긴 할 거예요. 우리나라 버릴 수 없어. 우리나라 전 세계 10대 우리가 지금 돈 버는 대회예요. 우리나라를 버릴 수는 없어. 버리지 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외국인들이 거의 뭐 7조 가까이를 이번 주에만 또 팔았더라고요. 많이 더 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사는 건 있어. 아시잖아요. 뭐 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사죠? 자, 지금 현재 유통주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이런 통신주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통신주 이쪽 라인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라요? 여러분들 지금 가서 막 뭐 사고 있잖아. 경기 민감 주식들입니다. 결국은 얘들이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이쪽을 이미 사고 있는 주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거의 사고 있는 게 호텔신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세계 라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또 통신 3인방 SKT, KT 그리고 LG 뉴플러스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딱 하나만 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만 봐도 돼요. 사실 이익이 견조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라인들이 어땠어요? 그동안 성장주만 가자를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쪽 라인들 유통하고 통신은 어땠어? 가자까지는 아니고 갈까 이 정도였답니다. 결국은 이 정도였기 때문에 덜 올랐다는 겁니다. 숫자도 잘 나오는데 덜 올라오기까지 했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관련된 종목들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이번 5월 들어서 네네. 5월 들어서 좀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약간 뭐 이상한 소리 나오고 세린메이 예, 그동안에 고용 지표 엉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뭐 주식 오르고 뭐 또 인플레이션 뭐 훅 올라오니까 근데 얘들은 월가 애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그렇게까지 틀리는데 서로 뭐 그렇게 좋습니다만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렇다 치고 네네네. 그러면 5월 들어서 삐리한 종목은 쳐다보지 말고 5월 들어서 탄탄하게 가는 놈들을 결국 따라가라?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소장님이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은 아니고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먼저 미리 깔아놓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쪽 라인이 지금 현재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붙어야지만 조금 터지더라도 덜 터질 거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오늘 한번 들여다보니까 네네. 테슬라가 네네네. 딱 그 월가 애들 좋아하는 거 200일선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요거 뭐 200일선 지지받고 오른다 아니면 야는 조금 더 고생 좀 해야 된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천천히 간다라는 이런 천천히 생각을 가다니. 합니다. 옆으로 그냥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 박수 칩니다. 저 올라가면 뭐 좋은 거니까 다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V자 반등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그리고 요새는 밑으로는 머스크가 너무 나대갖고 요새는 역효과나는 요즘에는 것던데. 이제 트럼프가 없어지니까 머스크가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있습니다. 친구도 예. 어지간한 관종이더라고. 많이 관종. 예. 자기는 부자니까 나는 좋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린이들, 그리고 코인 이런 투자자들은 아주 환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서학개미들이 또 워낙 많이 테슬라에 또 투자가 되어 있는 뭔 이런 환장을 해. 벌써 네. 저거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 갖고 벌써 뒤통수를 몇 번을 때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미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걔가 뭐 자기가 뭐 신이 되는 느낌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뭐 우리 김 팀장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 같은데. 시간이 자,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네네. 자, 지금 오늘 뭐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네네.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어떤 요 5월 중순에 드릴 수 있는 팁. 네. 자, 앞에서 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고, 고민을 듭니다. 여기서 도망가야 되나?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나? 성장주를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래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자를 수 있는 거는 잘라 버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되는 쪽에 가서 계속 역시 놀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우리가 되는 쪽에 가서 넘어져 있어야지 다시금 재기할 수가 있지. 뒤로 넘어졌는데 막 뾰족뾰족한 이런 쪽에 가 있으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